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미래의 자유론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철학자이며 국민경제학자의 밀은 1806년 런던에서 출생하여 1873년 아비뇽에서 사망할 때까지 꺾이지 않는 정열로 학문적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인도주의와 헌신적 봉사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제임스 밀은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국민경제학이고 역사가였습니다. 학자인 아버지의 열렬한 교육력 덕분에 밀은 8세 때 이미 그리스어, 라틴어를 비롯한 여러 외국어에 능통했고 12세에는 철학, 고전문학, 논리학, 역사, 수학 등을 섭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업에 더욱 정력을 쏟아 동인도 회사 직원으로 오랫동안 일했죠. 17세 때 그는 노동자 계급의 언론 자유와 선거권을 옹호하는 공유주의자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그는 의회에서 자유주의자들을 대표했으며 노동자와 여성의 평등권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가 살았던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을 계기로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변화되었고 이로 인해 노동자의 증가와 더불어 민주적 개혁의 기운이 넘쳐나게 되었죠. 자유를 위한 투쟁은 이러한 시대 배경으로 인해 가열차게 진행되어 결국 특권 계급의 압제를 배척하고 출판의 자유, 노동조합에 대한 제한령의 철회, 1832년의 선거법 개혁의 결과들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민중의 수중에 정권이 옮겨진 뒤에도 민중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부는 억압과 강제를 지속시켰죠. 이때 밀은 새로운 대상에 대해 다시 한번 자유를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것을 통감하고 자유론을 집필하였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그의 정신세계에 잠재했던 자유의지가 그의 화려한 영어 문체를 통하여 자유론에서 웅변적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자유론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의 서론은 전편에 걸친 개괄적인 논으로서 밀은 여기서 오늘날의 자유는 종전과 같이 소수의 특권 계급과 민중사이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다수자와 소수자 사이의 문제로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그 다수파가 소수자에게 강제하는 압박을 논하였습니다. 밀은 이러한 다수자의 소수자에 대한 압제를 경고하고 그 힘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를 위해서 밀은 몇 가지 확고한 원리와 확립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의식의 내면적 영역으로서 사상적 자유, 양심의 자유, 감정의 자유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들 자신의 생활 계획을 스스로 세울 수 있다는 생활 설계 자유와 그리고 취미를 가지면 일을 할 수 있다는 직업 선택의 자유입니다. 셋째는 타인에게 해를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결합해도 좋다는 단결의 자유입니다. 제2장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자유를 통해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인류의 정신적 행복의 기초로 이루게 되는 이 자유의 획득 과정은 다수자에 대한 소수자의 끊임없는 투쟁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다수자가 어떤 수단에 의해서 소수자의 사상을 박해할 때 그 사실은 절대 오류가 없다고 가정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커다란 오류입니다. 생각해보면 박해를 받는 소수자의 사상이 완전히 진리이고 현재 다수자의 지배적 사상에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조금씩의 진리를 가진 경우가 있으며 다수자의 생각이 완전히 진리이고 소수자의 생각이 잘못된 경우도 우리는 가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의 경우 모두 열린 토론의 장에서 비판과 대화가 진행되어야 하지 힘으로써 소수가 다수를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소수자의 생각에 틀린 경우라도 진리는 반대설과의 건설적인 토론 속에서 결론적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소수자는 다수자의 사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소수자의 생각은 중요한 것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토론의 자유, 즉 언론의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3장은 행복의 요소로서의 개성에서는 행위의 자유를 주제로 논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로 타인에 관계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각자의 개성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성격의 행위에 규범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전통이나 관습이 행위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인간 행복의 주요한 요소의 하나가 결여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본래 인간의 성질에 판에 박힌 일만 하는 기기가 아닙니다. 인간은 내적인 힘에 의해서 모든 방면으로 뻗어나가며 발전해 나가려고 하는 나무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사회 발전에 따라 많은 인간은 몰개성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 천재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밀은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독자적인 생활이 없으면 개성의 발전이 있을 수 없고 개성의 발전이 없으면 인간의 행복도 천지의 출현도 있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인간의 행위나 생활이 사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에게 관계되는 것은 한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제4장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력의 한계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자유로워야 할 것인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각 개인의 자유가 개인들 상호 간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회 또는 그 상호를 어려움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부과된 노동을 각자의 몫만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유론의 마지막 제5장 원래 적용은 당시의 일상생활상 신뢰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자유의 한계에 관한 원리 설명을 보충하고 있죠. 이상에서 살펴본 미래 자유주의는 완전한 사적 소유 인정이라는 면에서 현대를 지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사상적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자유주의 사상은 단순히 강제 없는 상태라는 소극적 자유에 그치지 않고 개성의 자유로운 발전이라는 적극적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책임과 위험 부담 아래서 행해진 한 그 동포들에 의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무런 박해도 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자기의 생활 속에서 실현해가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해를 미치지 않는 한 다양한 성격에 격해서 자유로운 활동의 여지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생활 양식에 경험해 보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스스로 평가해 보도록 한 것이 그의 자유론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